196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1979년 중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80년 5월 8일 교내에서 진행된 무의재판에서 판사로서 신현학에게 사형,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에는 동아일보 선배들로부터 시비심이 군사반란 소식을 듣긴 했으나 보도 통제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시대였고 훗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쿠데타 수괴로 오인했다고 신현학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 모의재판 이야기가 교내외로 퍼지면서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는 먼 친척이 집에 전화를 걸어 피신시키라고 얘기를 했고 석 달간 강릉에 있는 외가 친척집으로 피신한 뒤 돌아왔다. 학자처럼 넓고 깊게 공부하는 방식과 고시공부 중에도 주변 경조사를 챙기는 면모로 인해 사법시험 공부가 다소 부족했으며 공부가 쌓인 후에도 2차에서 낙방을 반복했다고 한다.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대학원에 진학해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구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요즘으로 치면 30대 중후반에 사회 첫 발을 내딘 격이다. 사법연수원 제23기 출신이며 그의 동기들로는 주광덕, 박범계, 강용석, 조윤선, 이정열 등이 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1996년에 강릉지청, 1997에서 1998년에 성남지청에서 일하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겼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다. 소환한 지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2002년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1년간 재직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 결국 경력직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하였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인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수사하였다. 2006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있었으며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았다.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사직서를 내밀었다. 이에 정 검찰총장은 고심 끝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에는 파견검사로서 BBK 특검에 참여했다. BBK 특검 종료 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돌아다니다 현재 부인인 김건희와 2012년에 결혼했다.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 되었고 동시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상관이던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스캔들 기사를 빌미로 날아가고 윤석열 본인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그러자 윤석열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결국 적용되지 않아 원세훈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 1심 판결이 있은 지 한 달 뒤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구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등으로 좌천성 인사로 떠돌아다녔다. 하지만 2016년 가을 터진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의 권토 중래는 시작되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되었다. 본인은 자신이 이 정권에 처음으로 상처를 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고사했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합류를 종용하여 파견검사로 합류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서 수사를 맡았고 삼성그룹은 이에 대응해 문강배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윤석열과 문강배는 대학 동기로 사적으로 매우 친한 관계로 알려졌다. 사적 인연을 방패로 삼아 수사를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였다.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 달 동안 보강수사를 했고 결국 이재용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였다. 최순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파견검사로 계속 남아 재판까지 책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이명박 구속, 사법농단 수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수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2019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정문회를 거쳐 199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막상 조국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통해 청와대까지 겨냥하여 수사를 개시하자 자신들을 수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사단을 무차별적으로 좌천시키고 윤석열 내치기를 노골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윤석열 검사와 문재인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결국 조국은 논란 끝에 퇴임했고
부임인 추미애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였다. 이에 윤석열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곧바로 검찰총장 측에 복귀했다. 업무부의 징계가 위법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추미애는 퇴임하고 박범계가 후임으로 임명됐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복귀하며 모인 기자들 앞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사회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본인의 역할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정치에 입문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2021년 6월 29일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윤석열은 회견 내내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 국민 약탈, 독재,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 형성이라고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철학 면에서 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직답을 피했다. 대선 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인 6월 30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이준석, 박용진, 김부겸, 오세훈, 정세균, 안철수 등 다양한 여야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장면이 포착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기대를 모은 이준석과의 만남에서는 자세한 입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가까운 시일 내 다시 뵙자라는 후일의 만남만을 기약하고 간단하게 끝났다. 8월 2일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7월 30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하여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식 때와 달리 이준석이 지방 일정으로 내려가 있는 사이 방문한 것을 두고 이준석 패식 논란이 나왔다. 이준석 대신 환영식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맡았다. 또한 원희룡의 이준석과의 녹취록 공개 논란으로 윤석열 캠프와 지지자들과의 갈등을 빚었다. 입당 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행사 참여, 민지아 부탁해 캠페인 시행, 2050년을 준비하는 모임 출범, 박정희 생가 방문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반문의 이미지가 형성된 탓인지 장년층의 지지율이 높다. 반면 2030 세대들에겐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과의 갈등, 정책, 사상, 토론 내용 등을 보면 문재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이유다. 윤석열을 뽑을 바엔 무효표를 던지거나 이재명을 뽑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홍준표와 지지율 1위를 놓고 접전 중이며 계속되는 토론으로 인한 말실수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석과의 사건이 엄청 많다. 입당 전 통보 약속 깨기, 윤석열 캠프 봉사활동 보이콧 논란, 윤석열 캠프 이준석 탄핵 발언 사건, 이준석과의 통화 녹취 유출 논란, 이준석 비방글 좋아요 표시, 이준석은 유승민 캠프로 가라 발언, 국민의힘 대권주자 토론회 참석 거부 논란, 국민의힘 내 비대위 기획 논란 등이 있다. 당대표와의 갈등으로 내부적으로 잡음을 엄청 많이 일으켰다. 이로 인해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 캠프의 장해찬, 김병민 등이 윤석열과 더불어 미움을 받고 있다. 원가주택 공약 논란, 유승민 공약 표절 논란, 부동산 공약 베끼기 논란, 미국 국무부 인사의 핵공유 공약 비판, 현역 군인의 공약 지원 논란 등이 있다. 원가주택 공급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고 군필자를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시 5점을 부여하는 정책은 유승민의 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택 공급 공약은 이재명의 기본주택 공급 계획과 너무 유사해 베꼈다고 비판받았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료였던 에릭 브루어는 이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 120시간 노동해야 한다 발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안 했다 발언,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 발언, 홍준표는 두테르테 같다 발언, 아프리카 비정규직 육체노동 인문학 비하 발언, 집이 없어 주택청약 통장 못 만들었다 발언,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 발언,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다 발언, 위장 당원 늘었다 발언, 호남은 민주당 나와바리 발언, 이런 정신머리면 우리 당 없어지는 게 낫다 발언, 이한열 열사 조영물 앞에서 부마 항쟁 때라 발언, 안중근 의사 앞에서 참배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윤봉길 의사라 발언, 북한의 쌀 말고 다른 곡식 보내자 발언, 홍준표를 툭 치며 그만해라 진짜 발언, 호남분들도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한다 발언 등이 있다. 윤석열은 재혼이 아니다. 부인 김건희는 12살 연하로 윤석열이 51세이던 2012년 3월에 결혼했다. 재혼도 아니고 초혼이니 상당히 늦은 결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래 신경 쓰다 보니까 결혼이 매우 늦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사들끼리 사담으로
검찰총각 대장이라는 뜻의 검찰총장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적이 있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다. 여러모로 우병우와 대조되는 인물인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박지원이 밝힌 과거 경력으론 우병우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 당시 그 휘하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성격적인 면이 닮아서 서로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윤석열은 능력으로만 따지면 우병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 오만방자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안다는 소리를 듣는 우병우도 윤석열은 높게 평가하고 굉장히 신뢰했다고 한다. 요리를 매우 잘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 유래 등을 줄줄 꿰고 즉석에서 음식 강의가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 그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와 경상도 특유의 빨간 소고기 묵국이라고 한다. 집사부일체에서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선보여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1982년 양쪽 눈의 시력차가 큰 부동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 부동시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단을 오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